네, 안녕하세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된 푸마 부장 류석현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작년 푸마 부장이었던 김민우 선배님이 영상을 촬영해 주셨는데 기말 범위는 이제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범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처음 범위는 에너지와 일인데요. 일단은 이 일과 에너지의 정의를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그냥 일단 공식적인 정의를 먼저 보면 좋은데 1 W 워크죠. W는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 또는 델타 X라고 쓰는데 델타 X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고 그 1과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죠. 에너지 E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 녀석들이 있는데 에너지의 정의는 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는 정의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뒷페이지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둘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을 이해하기에는 약간 버거울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일반 물리 말고 물리 1에서 일을 접할 때 공식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이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이 두 개를 바로 연결지어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돈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에너지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 재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은 이동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했다 또는 받았다 하면은 바로 그게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W는 델타 E다. 약간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처음에 공식부터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뒷부분 가서 간단하게 증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대충 이런 뜻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제가 아까 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인데 여기서 이 힘의 방향으로라는 말이 약간 골 때립니다. 이 녀석 때문에 약간 헷갈리거나 틀리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를 보면서 하면 편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운동을 분석해서 일이 얼마인지 판단을 할 때 W는 FS에서 F 델타 X에서 F가 0이 되는 경우나 델타 X가 0이 되는 경우는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가지고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힘을 줬지만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 즉 델타 X가 0일 땐 당연히 W도 0이 되고 1도 0이 되고 아니면 애초에 힘을 안 줬을 때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도 이동거리가 있더라도 힘을 가하지 않았으면 1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힘은 위쪽으로 F만큼 주지만 위쪽으로 이동한 거리, 즉 수직 방향으로의 이 델타 Y라고 할게요. 델타 Y가 0이기 때문에 F 곱하기 델타 Y는 0이기 때문에 1은 0이 됩니다. 이거를 약간 케이스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렇게 옆에 사람을 잘 못 그리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동을 할 때 가방을 들고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방한테 힘을 어떻게 주고 있죠? 가방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래로 힘이 가고 있을 거고
사람은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위로 힘을 주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방을 들고 앞으로 가는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으로 판단이 되어서 1도 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 문제인데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한번 정지해 놓고 풀고 제 풀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푸셨나요?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간단한 문제인데 방금까지 말했던 정의를 활용하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F가 아니라 W는 FS에서 F부터 보죠. 지금 이 상자에 가해진 힘은 중력 하나밖에 없었는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mg라고 할 수 있고 델타 x는 1m이기 때문에 그냥 1을 곱해서 한 1은 mg입니다. 단위는 보통 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g 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서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5개념이 생겨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상자를 살짝 밀었더니 10m나 이동하였다. 이때 나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매끈한 바닥이 힌트입니다. 물리에서 매끈한 바닥이라고 하면 마찰력이 0이라는 소리거든요. 마찰력이 0이면 힘을 조금만 줘도 안 멈추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방금 배운 것까지만 듣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W는 FS인데 F 델타 X인데 델타 X가 무한으로 발산하면은 그러면 조금만 툭 쳐도 일이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 일을 판단할 때는 힘이 가해지는 그 장면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힘을 가한 그 순간에 움직인 델타 X가 있을 텐데 그 델타 X만큼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m 이동할 동안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F가 0이에요. 그래서 이 델타 X가 10m가 돼도 F 델타 X가 0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동 거리를 딱히 표현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러면은 0이라고 써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했다라고 여기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경우 힘이 작용한 시간만큼 이동한 거리를 고려하므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할 거라고 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상자에 끈을 연결해서 대각선으로 끌었어요. 그런데 직선 운동을 했대요. 가로로. 이때 델타 X는 있지만 델타 Y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수직 방향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럴 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힘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fx를 분리해서 1w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타를 잡아서 f 코사인 세타 만드는 식을 이 부분은 중간고사 범위에서 지겹도록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f 코사인 세타를 기억해 두시면은 아까 말했던 수직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기 편한데 수직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세타가 이게 상자면은
끈을 이렇게 당겼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F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X 방향으로의 힘이. 그래서 그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1도 그때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힘을 줬지만 힘을 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불러오는 공을 반대 방향으로 F만큼 밀었지만 공의 속도가 늦춰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은 평소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힘은 왼쪽 방향으로 줬지만 물체가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는 힘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 경우도 이 세타를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될 때는 세타가 이렇게 돼서 그때 세타는 파이가 되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F가 돼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반대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는 이를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나로 합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방금 제가 언급을 하셔서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일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스칼라 라인이라서 그 방향은 딱히 존재하지 않지만 양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만큼 당기고 스몰 f, 마찰력만큼 반대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작용한 힘이 한 일은 WF라고 하죠. WF는 F 곱하기 F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마찰력 스몰 f가 한 일은 마찰력을 여기 PPT에서는 마이너스 μkn으로 쓰긴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W 스몰 f는 F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X. 이 마이너스 델타 X가 왜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의 정의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한데, 그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다음 내용도 이해가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이 문제는 사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고 하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풀 때 보통 여기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구하고서 X방향, Y방향으로 나누고 문제를 푸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할 거예요. 이 m하고 g 같은 기호들은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할 때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 n이 있을 텐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제가 알기로 n은 이꼬르 mg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기는 경우에서는 fy 방향으로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소가 좀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y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3개가 있는데,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보면 플러스 n 플러스 fy, 그리고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g가 있을 텐데, 지금 상태가 수직 방향으로는 정지해 있죠.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힘을 모두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n은 mg-fy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수직 항력이 몇인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은 여기 옆에도 나와 있고요. 이 식에 대한 설명을 방금 한 겁니다. 그 다음은 X방향의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데 사실 다른 게 뭐냐,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힘 두 개를, 두 개를 구해서 더했거든요. 이게 전체 1, 즉 알자 1을 나타내는데 이걸 이렇게 더했었는데, 이 식을 보시면은 저희가 델타 X로 식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식이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라지 F 빼기 스몰 F는 결국에 이 운동에서 상자에 가해진 알자 힘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모든 일을 구해서 일끼리 더하지 말고 알자 힘을 구해서 알자 힘이 한 일을 구하는 게, 알자 1 구하기 가장 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서 알자 힘을 구해보자면 Y방향으로는 알자 힘이 0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X방향에서 fx 마이너스 마찰력 스몰 f인데 이 라지 fx는 또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구한 식을 저희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량 m은 50이고 fy는 f가 120이니까 120 곱하기 사인 30도, 즉 60이 되겠네요. 그리고 fx는 반대로 코사인이겠죠. 바로 계산하면 6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력도 있네요. 마찰력 스몰 f는 뮤 n인데 뮤가 운동 마찰 계수가 0.2니까 0.2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근데 n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mg 빼기 마이너스 fy, mg는 500이고 g가 10이니까 fy가 60이니까 n은 440이다. 그래서 스몰 f가 근데 물리에서 나오는 이런 복잡한 식들은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하면 약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종 계산할 때 그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f 라지 f x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모든 힘이 한 일의 합 알자 2를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x방향 알자 힘이죠. 즉 60 루트 3 마이너스 440 곱하기 0.2, 이게 알자 힘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알자 1이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인 델타 x 5m만큼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를 곱하면은 답은 300 루트 3 마이너스 440. PPT에 나와 있는 풀이는 사실 이 루트 값까지 계산을 해서 나오는데 저희는 시험에서 루트까지 계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답을 이렇게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문제들은 일단 제가 푸는 거를 보기만 하시면은 사실
자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풀이를 먼저 보고 푸는 한이 있어도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꼭 풀어보시는 걸 권장하고, 문제풀이에서도 질문이 추가적으로 생기신다면 그때도 저에게 다시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에너지에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일만 다루고 아까 일하고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제가 말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증명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제가 식유도를 하는 방법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든 알고 있는 공식을 모두 때려 박으시면 나오는데, W는 FS잖아요. F 델타 X인데 F는 MA 이고, 우리는 일정한 힘을 주는 경우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델타 X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이 식에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 식을 대입해서 풀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하면은 오히려 물리에 대한 그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계산 과정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총 계산해서 나오는 식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를 그 질량과 속도로 나타낸 식을 보시면 나중 속도가 포함된 식, 즉 나중 운동 에너지 그리고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거니까 델타 EK다. 이 부분이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면은 쓴 만큼 재력이 달고, 재력을 가진 만큼 다시 다른 물체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기억하셔야 될 건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델타 EK, 그 식을 여기 밑에 PPT에도 정리되어 있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내용과 W는 FS를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배우셨던 운동 방정식을 세우셔도 풀 수 있거든요. F는 MA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PPT 뒷페이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 가면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사실 근데 시험에서 작년까지도 이제 풀이 과정을 크게 보는 문제가 몇 문제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운동 방정식으로 푸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선택으로 하시지 않을 거라면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배운 일과 에너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35m/s로 달리다가 급정거하였다. 달리는 동안엔 8000N의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였을 때 최소 거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델타 X가 몇일 때 8000N의 힘으로 이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저희가 방금까지 하던 얘기를 그냥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마찰력 8,000N이 힘이죠.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작용해서 델타 EK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했다는 건데,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000이었죠 아까. 1000 곱하기, 근데 V가 0이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35m/s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35의 제곱이 돼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000 델타 X는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35의 제곱이다.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은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네요 제가.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을 하면은 델타 X는 16분의 35의 제곱이다. 여기 밑에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수까지 소수로 나타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35의 제곱을 계산해 주는 정도로만 푸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더 자세한 계산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급정거렸는데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델타 X를 주고 충돌 시에 순간 속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찰력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를 먼저 계산하면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8,000 곱하기 30은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V2 제곱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에는 35m/s. 지금 우리가 이 V2 제곱을 방정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 봅시다. 짐콩 하고 2도 곱해서 없애버리면 아이고 60이 되고 V2 제곱 빼기 35의 제곱은 마이너스 480. 그래서 이거를 넘기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역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 공식을 쓰는 건데 여기는 이 공식을 쓰는 건데 처음에는 이 공식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쓰는 거지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익숙하시지 않을 때는 그냥 이 공식을 그 공책에다 적어 놓으시고 문제랑 이렇게 번갈아서 비교해 보면서 푸시면은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이제 저처럼 따로 식을 미리 적어 놓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벼락치기를 하시는데 시험 때까지 이걸 숙제를 못 하셨다 하면은 시험지 받자마자 아는 공식을 시험지에 모두 적으신 다음에 그 공식과 문제를 번갈아 보시면서 푸시면 그래도 반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아니 혹은 그 이상 더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F는 MA만 아셔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식으로 나타낸 건데 문제 가서 보시죠.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V0가 1000, 아니 V0가 1000이 아니라 V0는 35, M은 1000kg 인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알기 쉽게 1000kg. 그리고 마찰력 스몰 f는 8000이래요.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뭐죠? F는 ma죠. 이 8000N만큼을 1000N인 물체한테 가했으니까 우리는 가속도 a를 알 수가 있어요. 8000을 100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푸신 겁니다.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8이고 처음 속도가 35인 물체의 등가속도식을 쓰시면 되는데 35t 우선은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v는 v0 플러스 at죠. 근데 나중 속도가 0인데 처음 속도가 35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8이니까 t는 8분의 35가 돼서 이 t 값을 2분의 1 at 제곱에 넣으셔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 과정이 복잡함 이슈로 계산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존력 관련 얘기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촬영할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존력은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그 에너지가 경로에 상관없이 보존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다룰 에너지가 크게 E 운동 에너지, E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E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에너지들은 다 보존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음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공식들도 어차피 다음 강의에서 깊게 파고들 거라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아마 이번 범위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 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패드를 세로로 해서 촬영해가지고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음 강의부터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보기 편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